이제 피크 연산과 출력하는 연산이 남았습니다. 피크 연산은 비교적 단순해요. 즉 탑이 널이면 비었다는 뜻이니까 줄 게 없고, 탑이 널이 아니면 그냥 탑이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부를 반환해 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점은 피크 연산도 이 함수 프로토타입은 배열로 구현했을 때나 연결 리스트로 구현했을 때나 똑같다. 즉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이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프린트 스택. 이것도 밖에서 보기에는 똑같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봅시다. 지금 연결 리스트로 구현했을 때는 탑이 맨 앞에 있는 헤드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 헤드 포인터라는 이 부분은 가장 최근에 삽입된 원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가장 오래된 원소 순으로 출력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에다가 탑을 두고 P 콜 P에 링크하면서 P의 데이터를 계속 프린트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건 어떤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예, 이런 모양으로 1을 푸시했다, 2를 푸시했다. 그럼 1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3을 푸시했다. 연결 리스트의 모양대로 푸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괜찮지만 아까 우리가 한 거하고는 프린트 스택은 모양이 다르게 나오고 있죠. 아까 어, 배열로 구현을 했을 때의 출력물은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이렇게 어, 오래된 것이 앞에 나오고 새로 들어온 것이 오른쪽에 나왔는데 지금 연결 리스트로 했을 때는 오래된 것이 오른편에 새로 들어온 것이 왼편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연결 리스트의 특성상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순서가 뒤집혀서 표현되고 있고 어, 이 양식은 바꾸려면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연결 자료 구조의 편의상 이렇게 출력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안의 내용이죠. 안의 내용이고 푸시, 팝 동작, 그 다음에 피크라는 동작 이것이 양쪽이 똑같이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출력은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도 별 상관없겠죠. 여기서도 역시 피크하면 이 상태에서 피크하면 3을 보여주고 연산 결과 피크라는 연산 결과 스택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하던 곳으로 가봅시다. 네, 팝 했고요. 피크 했고 그래서 프린트 스택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함수로 가서 확인하는 부분 이거는 어, 똑같으니까 초기 상태 한번 프린트하고 1, 2, 3 삽입하면서 각 단계 프린트하고 피크하고 스택의 내용에 변화 없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삭제하면서 프린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대로 각자 작성하셔서 본인의 소스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들어간 것이 나중에 나오는 이러한 자료형을 만들어 봤는데, 어, 우리가 줄서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서비스 해준다. 이런 것은 많이 봤어도 먼저 온 것을 맨 마지막에 서비스한다. 이런 것은 조금 생소하죠. 그런데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스택의 응용 분야가 아주 중요한 곳이 많습니다. 컴퓨터 내부의 응용 분야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바로 뒤에서 먼저 스택을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을지 봅시다. 모든 것을 문자열뿐 아니라 모든 것을 역순으로 뒤집어야 할 때 스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쭉 한번 넣었다가 쭉 한번 빼면 그것이 바로 역순으로 정렬이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역순 정렬을 시킬 때, 역순으로 정렬시킬 때 스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그냥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적용 분야예요. 예, 이제 요 바로 다음 적용 분야는 컴퓨터 내부에서의 적용 분야입니다. 가봅시다.
시스템 스택이라고 하죠. 이것은 함수의 호출과 복귀에 따른 수행 순서를 스택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함수를 호출하고 반환할 때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계로만 호출을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함수가 있어요. 펑션 1. 첫 번째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쭉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변수, 이 함수 내부에서만 쓰는 지역 변수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펑션 2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펑션 1의 상황이 스택에 담기는 거예요. 여기 스택이 있어요. 시스템 스택이. 그러면 이 스택 안에 펑션 1의 상황이 담깁니다. 즉 여기에는 저기에 선언된 뭐 n이라는 변수도 있고 또 이런 변수를 쓰고 있으면 펑션 1에서 사용하던 모든 상황들이 여기에 담깁니다. 지역 변수 비롯 다 담기고 펑션 2로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펑션 2에서 또 뭔가를 수행하고 여기에서도 또 나름 지역 변수들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펑션 3를 호출해요. 그러면 다시 펑션 2의 상황을 여기 스택에다가 보관하고 펑션 2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흐름은 펑션 3로 갑니다. 그래서 쭉 수행을 해요. 마쳤어요. 그래서 반환을 합니다. 반환할 때는 자기가 호출된 바로 다음 문장으로 반환되죠. 자신이 호출된 바로 다음 문장이라는 것은 펑션 2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펑션 3를 수행하는 동안 여기에 펑션 3도 얹힙니다. 스택이. 그래서 펑션 3가 다 수행되고 반환되는 이 시점에 펑션 3가 스택에서 삭제됩니다. 그럼 이제 스택 탑에는 펑션 2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펑션 2라는 이 스택 상황에서 수행이 계속됩니다. 끝까지 수행이 다 되고 여기에서 반환이 되는 이 순간에 이 펑션 2도 스택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스택 탑에 있는 곳에서 이 환경에서 수행이 되니까 여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위치도 스택에 보관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팝을 하게 되면 이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또 수행을 하고 마지막 스택이 비게 되면 이게 이제 메인 함수겠죠. 메인 함수가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하고 반환하는데 스택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시스템 스택이라는 것에 이름도 이거는 아예 이름이 스택이에요. 시스템 스택이라는 곳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사용이 됩니다. 다음 스택의 응용 예를 봅시다. 수식의 괄호 검사에 스택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수식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나요? 가로 열고 뭐뭐뭐 가로 닫고 뭐뭐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뭐 하다가 다시 가로 열고 뭐뭐 하다가 가로 닫죠. 뭐뭐 하고 다시 가로 닫아야 되죠. 지금 짧은 식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로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할 때마다 짝이 맞네. 다 짝이 맞게 끝났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식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렇게 손쉽게 눈으로만 봐서 검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프로그래밍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열린 개수하고 닫힌 개수하고는 일단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괄호라는 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죠. 둥근 괄호, 대괄호, 중괄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괄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괄호들이 각각 또 짝을 맞춰야 되겠죠. 중괄호가 열렸는데 중괄호가 둥근 가로도 열리고 중괄호도 열렸어요. 그러면 가다가 여기서 이게 닫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물론 이게 열렸으니까 닫히는 건 말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중괄호가 열렸으니까 먼저 닫히는 건 중괄호가 먼저 닫혀야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짝을 맞추는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즉 괄호의 열린 개수와 닫힌 개수도 맞아야 되고 종류도 맞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가 열리는 괄호가 나올 때마다 그 괄호를 스택에 보관하면 되겠죠. 이거 열렸다, 이거 열렸다, 이거 열렸다. 그런 다음에 닫는 괄호가 나왔을 때는 스택에서 팝시켜서 짝이 맞는지 보면 되겠죠. 짝이 맞네. 그러면 오케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닫는 괄호가 나왔어요. 꺼내봤더니 짝이 맞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닫는 괄호가 나왔는데 꺼내봤더니 개수는 맞지만 짝이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NG가 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의 괄호 검사를 하는데 스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했을 때 OK가 되는 것이죠? 수식 검사가 모두 끝나고 스택은 공백이 되었다. 이 두 개가 스텝이 딱 맞았을 때 OK인 거죠. 그렇지 않고 수식이 끝났는데 스택 안에 아직도 내용이 있다. 그럼 괄호짝이 안 맞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수식에서 중괄호 저 닫는 괄호가 하나 나와서 스택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스택이 먼저 비어버렸다. 이것도 역시 짝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개수가 맞더라도 내용상 이 괄호가 열렸는데 이 괄호가 닫혔다거나 이러면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도 딱 맞고 내용상으로도 딱 맞아야 괄호 검사가 통과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까지 볼까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식이 있을 때 열리고 열리면 여기다 넣었다가 닫히면 꺼내서 없애고 또 닫히면 꺼내서 없애고 다시 열리고 열리고 열리는 순서대로 스택에다 넣었다가 닫히는 순서마다 팝해서 비교해보고 짝이 맞으면 넘어가고 짝이 안 맞으면 페일을 반환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괄호 검사 방법을 이해를 해봤어요. 이제 요거를 코딩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괄호쌍 검사하는 함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는 우리가 바로 전에서 구현한 스택, 배열로도 구현했고 연결 리스트로도 구현했죠. 무엇으로 구현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소스를 복사를 해놓고 그 소스 아래에다가 테스트 페어라는 함수를 추가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푸시팝 하는 목적물 그 데이터분은 심볼 즉 캐릭터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입만 기존에 우리는 타입을 인테저 타입으로 썼잖아요. 그 타입만 캐릭터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스택이 그대로 동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캐릭터 포인터 EXP라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즉 공백 하나도 없이 물론 공백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괄호만 얘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된 문자열 전체를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훑으면서 얘는 다른 문자에는 관심 없고 이 6개의 문자에만 관심 있습니다. 여는 괄호 3개, 닫는 괄호 3개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는 괄호 3개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 하면은 아무것도 재지 않고 그냥 스택에 푸시하면 되겠죠. 닫는 괄호가 감지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스택에서 꺼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닫는 괄호하고 짝이 맞는지 검사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택의 맨 마지막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니죠. 스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식을 마지막까지 다 봤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스택이 비었는지 봐야 됩니다. 비었다면 잘 된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시점에서도 다시 오류가 나는 것이죠. 짝이 안 맞는 것이니까 그럼 그대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먼저 문자열의 길이를 별도 변수로 받아서 한 문자씩 포문으로 한 문자씩 처리를 합니다. 문자 하나를 꺼냈어요. 현재 문자가 심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볼이 세 개의 여는 괄호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그냥 푸시만 하고 브레이크. 이렇게 한 문장에 한 줄에다가 두 개의 문장을 쓰는 것은 좋은 코딩 방법이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꼭 여러분들은 다음 줄에다 쓰세요. 저는 한 페이지 안에 이걸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세미콜론이 한 문장 한 줄에 두 개 이상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다음에 닫는 괄호 중에 하나다라고 할 때는 할 일이 좀 더 길죠. 먼저 스택이 비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스택이랑 수식이랑 개수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스택이 비어 있다면 오류입니다. 여기서 OK이면 1을 반환하는 거예요. 오류이기 때문에 0을 반환했어요. 그럼 스택에서 이제 꺼낼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스택에서 하나를 꺼내서 그 기호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이 기호랑 현재 내가 들고 있는 기호, 심볼이랑 두 개가 짝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짝이 맞는지를 검사합니다. 이거가 이거이고 이거가 이거이면 이라는 거는 두 개가 짝이 맞으면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쌍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에 각각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으면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같지 않으면을 체크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게 되면 return false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짝이 맞지 않으면 return false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수식을 검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의 끝까지 도달했다가 이 부분이죠. 수식의 끝이다 라고 하면 이제 스택이 비었는지 검사해야 되죠. 스택이 비었으면 오케이, 스택이 비지 않았으면 false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이 함수를 호출해 보기만 하면 되겠죠. 이 예제 어떻게 수행해 보는지 다들 이해하시죠? 앞에 있는 배열을 이용한 스택 구현 또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 구현, 그 예제 소스 그대로 가져오셔서 거기에서 이 문장만 인테저 대신 캐릭터로 수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메인 함수 위치에 메인 함수 바로 위에다가 이 함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메인 함수는 바로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이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뒤로 가봅시다.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이식을 꼭 넣어야 된다는 법은 없죠. 적당한 괄호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주면서 한번 확인시켜 주고 불러서 1이면 맞다,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내보내시면 됩니다. 얘가 제대로 체크하는지, 이 함수가 제대로 체크하는지 보기 위해서 괄호를 하나 짝을 안 맞게 해서 실험해 보시면 또 틀리다라고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식에 어떠한 쌍이 정확하게 맞는지 검사하는데 스택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스택의 응용 분야는 후위 표기식 관련된 분야입니다. 후위 표기식이 무언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먼저 표기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같은 식인데 이게 연산자이죠. 연산자가 가운데 있고 피연산자가 양쪽에 있으면 연산자 위치를 집어서 중위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연산자가 앞으로 오면 전위표기법이라고 불러요. 연산자 위치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연산자가 뒤에 있으면 후위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은 다 이항연산자라면 이항연산자, 즉 피연산자를 두 개씩 가지는 이항연산자라면 다 중위표기법으로만 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수식을 보관할 때도 후위표기법으로 보관하고 수식을 연산을 할 때도 후위표기법으로 변환한 다음에 연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위표기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위표기법에서 이렇게 쓴다고 해봅시다. 네,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A를 곱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곤란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즉 괄호로서 우선순위를 제어하고 있잖아요. 바꾸고 있죠. 이런 것을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는 뒤에 있는 B 플러스 C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다시 앞부분으로 되돌아와서 A라는 걸 꺼내서 곱셈을 해야 돼요. 즉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을 후위표기법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후위표기식으로 B 플러스 C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거기다 A를 곱해라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서 자, 이 표기식을 계산을 하려면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하고 그 결과를 곱하게 돼 있어요. 즉 여기서 뭐가 달라졌죠? 괄호가 없어졌습니다. 즉 후위 표기식에서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산의 우선순위 표시가 이 후위 표기식 자체로서 다 된다는 겁니다. 괄호가 없어졌죠. 또 하나는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한 번 훑으면서 연산이 끝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거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셈하려면 다시 A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한 번 쭉 훑으면서 연산이 되는 이유는 이 한 번 쭉 훑는 과정에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훑으면서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위, 중위, 후위 표기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중위이지만 후위 표기식을 컴퓨터 내부에서는 선호한다. 선호하는 이유 두 가지. 괄호와 그 다음에 한 번 훑으면서 식을 끝낼 수가 있다. 괄호가 없다. 한 번 훑으면서 식을 연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연산을 할 때는 스택을 이용한다. 이런 부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위, 중위, 후위 표기식을 배웠고 후위 표기식이 가지는 의미를 배웠으니까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스택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바로 뒤에서 저희가 해볼 것이고 수동으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식이 이렇게 있다. A 쭉 뚝뚝 떨어뜨려서 쓸게요. B 빼기 C 나누기 D 이렇게 하면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연히 C 나누기 D 먼저 수행되고 A 곱하기 B 먼저 수행된 다음에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뺄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하더라도 모든 연산자를 다 한 번씩 괄호로 감싸줍니다.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 연산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연산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런 다음에 각 연산자를 자기를 감싸고 있는 괄호의 바로 앞쪽으로 전부 내놓습니다. 즉 요거를 여기로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말고 여기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기로 내놔요. 이렇게 내놓게 되면 이러한 식이 되죠. 그런 다음에 괄호를 다 없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후위 표기식이라고 했군요. 전위 표기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앞뒤만 바꾸면 후위 표기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것은 중위 표기식을 전위 표기식으로 바꿔봤고요. 그러면 바로 뒤에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똑같이 A 곱하기 B 있고 C 나누기 D 있는데 두 개를 뺄셈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괄호를 묶어주고
이것도 마이너스에 대해서 괄호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각 연산자를 앞으로 뽑죠. A, B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뽑고 C, D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여기다 쓰지 말고 괄호의 앞으로 뽑아냅니다. 그럼 이 모양이 되죠. 이 모양에서 괄호를 전부 지웁니다. 지금 앞으로 뽑았네요. 제가 계속 방향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뒤로 뽑습니다. 뒤로 뽑고 나누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괄호를 전부 지웁니다. 그럼 A, B 그리고 곱하기 있고 C, D 나누기 있고 빼기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수기로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택을 이용한 후위 표기식과 연관돼서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 두 번째는 후위 표기식을 연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스택의 활용편에서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